추운 날씨에 하루 종일 손발이 시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바닥에 디디는 순간, 아, 오늘도 춥구나 한숨이 나오고 밖에 잠깐만 나갔다 와도 몸이 식어버리고 저녁이 되면 어깨, 허리, 무릎이 더 뻣뻣해지는 느낌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생강을 먹으면 왜 몸이 따뜻해진다고 할까? 그리고 생강을 어떻게 먹으면 겨울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15분 동안 차분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첫째, 생강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둘째, 체온과 혈액순환, 소화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셋째, 하루 종일 따뜻하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넷째, 일상에서 따라하기 쉬운 생강 활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생강이 어떤 음식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생강은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먹어온 뿌리 채소입니다. 생선조림, 갈비찜, 닭볶음탕, 각종 국과 찌개, 그리고 생강차까지 반찬에도 들어가고 차로도 마시는 참 익숙한 재료죠. 그냥 향이 강한 채소가 아니라 생강 속에는 진저롤, 쇼가올 같은 매운맛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몸속에 쌓이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위장 운동을 도와주고 메스껍거나 속이 울렁거릴 때, 멀미가 날 때, 예로부터 생강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속이 냉하면 생강을 먹어라. 몸이 으슬으슬할 땐 생강차를 끓여라. 한의학 같은 전통 의학에서는 생강을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약재로 봅니다. 손발이 차고 찬 음식만 먹으면 배가 아픈 사람, 비 오고 나면 무릎이 시린 사람, 춥고 나서 배가 아프고 설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생강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강은 몸을 덮이는 음식이다. 생강만 잘 먹어도 겨울이 덜 춥다. 이런 이미지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끔은 생강 한 잔 마시면 체온이 1도 올라갑니다. 생강차 한 번 마시면 하루 종일 체온이 유지됩니다. 이렇게 과장된 말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생강이 체온계를 눈에 띄게 확 올려주는 마법의 음식은 아닙니다. 대신에 생강은 몸이 따뜻하게 느껴지도록 도와주는 음식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생강은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까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강의 매운 성분이 우리 몸의 온도 센서를 자극합니다. 생강을 먹으면 입안이 얼얼하고 목이 약간 뜨거운 느낌이 나죠. 이때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혀와 입, 위장, 혈관에 있는 뜨거움, 매움을 느끼는 센서를 자극합니다. 이 센서들이 자극을 받으면 우리 몸은 지금 따뜻한 것이 들어왔다고 느끼고 피부 가까이에 있는 혈관이 약간 넓어지면서 피가 좀 더 잘 돌게 됩니다. 얼굴에 홍조가 살짝 돌고 손발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생강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이 약간 넓어지면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이 몸 구석구석까지 더 잘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손과 발 같은 말초 부위까지 피가 잘 돌면 손발이 덜 시리다, 몸이 좀 풀렸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셋째, 생강은 소화 기능을 도와주고 속이 찬 느낌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속이 냉하다, 배가 찬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때 생강이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가스를 줄여주고 따뜻한 차로 마시면 위 주변의 혈액순환도 같이 좋아지면서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속이 편안해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몸이 좀 따뜻해졌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온도 센서 자극, 혈액순환, 소화 개선, 이것들이 합쳐져서 생강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진다는 경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생강을 먹으면 몸의 체온이 하루 종일 유지된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사람의 체온은 원래 하루 종일 일정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낮고 오후에는 올라갔다가 저녁에 또 내려가기도 하고 움직임, 옷차림, 실내 온도, 감기 여부에 따라서도 수시로 달라집니다. 생강을 한 번 먹었다고 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체온이 높은 상태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온계 숫자만 놓고 보면 변화가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생강이 들어간 따뜻한 차나 음식을 먹으면 그 몇 시간 동안 피부 온도와 따뜻하게 느끼는 정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을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시간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이어가면 하루 종일 너무 차갑게만 지내는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강차 한 잔으로 체온 1도 상승, 하루 종일 유지. 이런 문장은 과장 광고에 가깝고 생강을 활용한 따뜻한 음식을 자주 챙겨 먹으면 몸이 덜 차갑게 느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이고도 안전한 표현입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럼 실제로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실전 활용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굳어 있고 손발이 차갑고 허리가 뻣뻣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 몸을 깨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강을 얇게 서너 쪽에서 5쪽 정도 썹니다. 냄비에 물 2~3컵을 붓고 생강을 넣은 뒤 약불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끓입니다. 그 다음 불을 끄고 5분 정도 더 우려내면 생강향이 은은하게 스며든 차가 완성됩니다. 잔에 따라 마실 때 꿀이나 대추를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목넘김도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꿀과 설탕을 아주 소량만 넣거나 아예 넣지 않고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생강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속도 덜 허전하고 몸도 조금씩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점심에는 따로 차를 마시지 않더라도 반찬에 생강을 자연스럽게 섞어서 먹는 방법이 좋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생선조림, 갈비찜, 돼지고기 김치찜, 닭볶음탕 같은 음식에 생강을 몇 조각 넣어주면 비린내와 잡냄새를 줄여주고 혈액순환과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도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또 야채볶음, 버섯볶음, 각종 구이 요리에도 다진 생강을 아주 소량만 넣어주면 향이 살아나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생강 맛이 너무 강한 걸 싫어하신다면 국이나 찜을 끓일 때 생강을 통째로 넣고 끓인 다음 먹기 전에 건져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생강의 향은 음식에 스며들고 직접 씹히는 맛은 덜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입니다. 오후에는 졸리고 기운이 떨어지기 쉽죠. 이때 달달한 과자나 빵 대신 따뜻한 생강 우유나 생강 두유를 드셔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유나 두유를 컵에 따라 전자레인지나 냄비에 따뜻하게 데운 뒤 생강즙을 아주 조금 또는 곱게 간 생강을 티스푼으로 조금만 섞어줍니다. 당이 걱정되면 꿀이나 설탕은 넣지 않고 그냥 생강향과 우유의 부드러움만 즐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유가 잘 안 맞는 분들은 무가당 두유에 생강을 넣어 드시면 속이 더 편안한 경우도 많습니다. 저녁에는 기름진 음식보다는 소화가 잘 되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메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쌀이나 잡곡으로 죽을 쓰면서 잘게 썬 채소, 두부, 그리고 생강을 조금만 넣어 은근히 끓이면 생강 야채죽이 됩니다. 치아가 약한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고 밤에 속이 답답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따뜻한 기운이 유지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무, 대파, 두부, 버섯 등을 넣고 생강을 몇 쪽 함께 넣어서 맑은 국을 끓이는 것도 있습니다. 짭짤하게 간하지 말고 싱겁게 끓여서 저녁 늦은 시간에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먹는 것 말고 생강을 몸 밖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생강 조격입니다. 발이 항상 차갑고 겨울밤에 발이 시려서 잠이 잘 안 오는 분들에게 조격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 조격 방법은 이렇습니다. 생강을 도톰하게 서너 조각 썹니다.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고 생강을 그 안에 넣고 5분에서 10분 정도 두어 향이 물에 배도록 합니다. 물이 너무 뜨겁지 않도록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고 편안하다 싶은 38도에서 40도 정도 온도로 맞춥니다. 그 다음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발을 물에 담그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쉬어줍니다. 이때 핸드폰을 계속 보거나 몸을 긴장시키기보다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마음까지 같이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혈압이 아주 높거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발을 담그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미지근한 정도의 온도로만 부담 없이 하시고 하다가 어지럽거나 답답하면 바로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강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음식으로 생강을 즐기는 정도라면 대부분 큰 문제가 없지만 말린 생강 가루를 하루에 과하게 많이 먹거나 고농축 생강 캡슐을 여러 알씩 먹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략적인 감으로 보았을 때 생생강 얇은 조각 서너 개에서 5개 또는 티스푼으로 간 생강 한두 스푼 정도면 하루 식사와 차에서 사용하는 양으로 무리가 없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예를 들어 와파린 같은 혈전 예방제를 드시는 분들, 당뇨약,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 위궤양, 심한 역류성 식도염, 담낭이나 담도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생강을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많이 그리고 오래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생강 분말 캡슐, 고농축 추출물 같은 보충제는 일반 음식보다 농도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약과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 활용법이지 약을 대신하는 치료법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